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아주 큰 상하수도 회사죠. 템스워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그 KKR이라는 거대 투자 회사가 인수를 하려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에서 다루신 내용입니다. 아침마다 지혜 샵 038 민영화의 그늘 템스워터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이면,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템스워터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원래 국영기업이었는데 1989년에 대처 정부 때 민영화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좀 문제가 쌓인 걸까요? 네, 그 시작은 아무래도 민영화 이후에 운영 방식이 바뀐 데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에 좀 더 집중하게 된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낡은 수도관을 교체한다거나 정수시설을 좀 더 좋게 만든다거나 하는 꼭 필요한 장기 투자는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 돈이 오히려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 같은 데로 더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비판이 사실 꾸준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돈을 안 쓰고 그 이익만 좀 챙기려 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가 부채가 16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8조 원이라니. 와, 정말 엄청나네요. 게다가 매년 하수 유출 사고가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게 단순히 투자를 좀 안 했다. 이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규모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미뤄졌던 투자들이 결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로 돌아온 셈이죠. 거기다가 환경 규제 위반 때문에 벌금 내야 하고 또 오염된 거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속 더해지니까요. KKR 같은 그런 아주 큰 사모펀드, 그러니까 기업 사서 가치 높여 대파는 그런 전문 투자 회사가 손을 뗀 것도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는 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채 구조에다가 끊이지 않는 환경 문제, 또 정치적인 부담까지 이게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시장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자본마저도 이건 좀 어렵겠다 하고 손을 뗄 정도면 그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 임시 국유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에요? 네, 임시 국유화는 말 그대로 정부가 잠시 일시적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 다시 민간에 매각가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급하고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사실 민영화했던 기업을 국가가 다시 떠안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거든요. 네, 듣고 보니 이게 정말 영국만의 문제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수도나 전기, 철도 같은 필수 서비스들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뜨겁잖아요. 이번 템스워터 사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교훈,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공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문이나 전기 같은 건 아시다시피 단순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이걸 단순히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 문제나 유지관리 소홀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신뢰가 우선이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라던가 아니면 요금이 갑자기 오른다던가 서비스가 불안정해진다던가 하는 문제들은요. 특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네, 당장 생계나 건강 문제랑 직결되니까요. 이번 템스워터 사태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걸 누가 운영하느냐, 그 주체가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익을 쫓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들의 감시나 또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소유 구조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서비스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걸 계속 묻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흘러야 삶도 흐른다 이런 말이 있죠. 이익만을 줬다가 템스워터의 물길이 거의 멈출 뻔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의 흐름이 혹시라도 막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이 사례를 통해서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매일 이용하시는 수도, 전기, 교통 같은 공공 서비스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또 감시되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